안녕하세요. 웰빙 매거진 탑클래스 진행을 맡은 신미정입니다. 오늘 탑클래스 여러분들께 첫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탑클래스는 건강하고 똑똑한 정보를 담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탑클래스 그 첫 시간 박수복의 예술기행에서는 우리의 삶에 힐링이 되는 진짜 예술가 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스타트는 바로 박수복의 예술기행의 호스트이자 또 전 세계를 무대로 종횡무진하며 예술혼을 불태우는 박수복 화백인데요. 포에밍 액션 아티스트라고 불리며 음악과 함께 순간적이고 빠른 스케치로 영감을 표현하는 새로운 미술 장르를 개척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다양한 모티브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건 어머니를 소재로 한 작품들인데요. 까다로운 작품 선정으로 유명한 이베이의 작품을 올리면서 세계적인 작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박수복 화백. 동양화와 서양화를 적절하게 섞어 표현하는 창조 예술가 박수복 화백을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어느 날,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기념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미술품 경매 사이트 이베이가 선정한 작가 박수복 화백의 특별 초대전 현장인데요. 까다로운 작품 선정으로 유명한 이베이가 그런 박화백의 작품을 사이트에 등록한 것은 이미 박화백이 세계적인 작가로 거듭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색을 채우고 쌓고 긁는 등의 서양적인 필법과 함께 여백 위의 동양적인 미를 살린 자연스러운 분놀림으로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박수복 화백의 특징입니다. 기념 전시를 축하해주러 모인 손님들과 뜻깊은 만남을 가진 박수복 화백. 축하에는 역시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겠죠. 박화백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팬들. 감사합니다.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작품을 선보이는 박수복 화백. 들으면 들을수록 더 궁금해지는 박수복 화백의 삶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서산의 조용한 시골 마을. 이곳에서 박화백님이 작업을 하신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박화백님 아니세요? 저희가 온 줄도 모르고 열심히 잡초를 고르고 계신 박수복 화백.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직접 하세요, 다? 네. 제가 안 하면, 그 험한 분들한테 일을 시키면 꽃들하고 대화를 안 해요. 들꽃들하고 또 들풀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못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소소한 일들은 제가 직접 합니다. 지천에 널린 들꽃에도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네. 박수복 화백. 하지만 가끔 마음이 아플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 들풀인데 지금 이렇게 벌들이 이렇게 쭉 와 있잖아요. 이게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또 못해. 오늘도 이렇게 지금 이걸 매해서 좀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이들의 일상을 제가 파괴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이 매는 거를 주저주저 해서 지금 몇 번 실패를 했거든요. 오늘도 솔직히 못하겠어. 보니까 또 벌들이 엄청 와 있네. 그래서 나는 그림이 작업을 하는 게 나의 일상이지만 또 이들도 뭔가 일을 해서 또 살아가는 한 일상이 보일 텐데 오늘 요거는 좀 다시 한번 포기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결국은 오늘도 들꽃을 제거하지 못하셨네요. 이곳은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박수복 화백이 관장으로 있는 해인 미술관인데요. 여기는 미술관 이름이 이제 그래요. 우리 미술관 이름이 해인 미술관인데 사실 그 해인이라는 호가 굉장히 무거운 호예요. 그러니까 천가지 마음으로 한없이 바다처럼 넓은 바다가 되라 그런 뜻인데 사실 이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갖는다는 게 이 산골에서 쉽지는 않은데 제 작업의 방향성은 가능한 이 대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 호가 해인인 것 같은데
제 이름에 걸맞는 작업을 열심히 하려 합니다.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갖자는 의미의 해인미술관. 해인미술관은 서산의 한 시골 마을에 그림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박화백은 이곳의 관장으로서 하루도 일을 거를 수 없다고 하네요. 여기가 미술관이에요? 그래요. 여기가 이제 제 작업실인데 저쪽은 작업실, 여긴 전시실. 열심히 작품을 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 분들도 오시고 또 도시에 있는 분들도 여행 삼아 또 마음의 힐링을 얻고자 이렇게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사실은 저는 문을 잠가 놓지 않고 항상 이렇게 열어놔요. 오셔서 보실 수 있게끔. 관람객들이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해인미술관의 실내는 박화백만의 분위기가 물씬 느껴질 만큼 아주 멋진 공간이었는데요. 그림에서 느껴지는 힘은 따뜻하면서도 포근하고 비록 삶의 시련을 표현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희망을 스스로 되돌아보게 만드는 박화백만의 예술미가 넘치는 그림들이었습니다. 해인미술관의 수많은 작품들 중 유독 눈에 띄는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술의 혼을 불러일으키는 이 작품은 대체 어떤 건가요? 평야가 있는 곳에 저희 작업실이 있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정말 많은 새들이 날라와요. 그들의 삶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퍼포먼스 대형 붓으로다 이렇게 그린 건데 지금 저의 담장 너머로 넓은 들녘이 펼쳐져 있고 그 담장에 어우러 살고 있는 또 풀들, 또 생명들 이런 것들과 이곳이 대지에 펼쳐져 있는 예술 세계, 미술 세계라면 이것은 또 하늘에 펼쳐져 있는 예술 세계예요. 그래서 이 두 작품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인간의 힘, 저의 힘으로다가 이렇게 표현한 작품인데 무수한 영감을 받고 떠올리며 한 해 한 해 정성스럽게 그렸을 작품들. 박수복 화백의 그림은 다른 작가들의 그림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데요. 바로 서양 미술과 동양 미술의 운필법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것. 화백님, 서양과 동양의 미술 기법을 동시에 사용하시는 이유라도 있나요? 그 정진하는 마음으로 일필로다 내려거야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이 작품 모두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양화를 할 때는 아주 가감한 개념적인 생각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그림을 그리고 사실은 이 동양화를 그릴 때는 좀 더 개념적인 미술, 정신적인, 영적인 힘을 이용해서 고요 속에 진실이 보인다, 진리가 보인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양과 서가 결국은 하나로 이렇게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본디 그림은 우리가 동이다 서다 정하지 말고 그냥 누구나 다 쉽게 보고 또 그걸 감동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제 작품에는 아마 그런 에너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곳은 박수복 화백이 작품을 만드는 화실인데요. 벽 한편에 자리 잡은 수많은 상패와 트로피가 그간 그가 걸어왔던 길을 증명이라도 하듯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즉석에서 멋진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박수복 화백 뒤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붓입니다. 그림의 기본이 되는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붓. 박수복 화백은 이 붓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요. 일필휘지로 선 하나하나에 혼을 실어 밑작업을 시작하는 박화백. 자유로운 붓의 흐름에 힘을 실어 그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작업이 이렇게 먹선이 보이죠? 네, 이런 먹선들이 결국은 이제 제가 이 면에다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면을 뒤집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제가 그리고자 하는 면이 사실 이 거칠고 질감이 있는 이런 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든요. 다시 이제 위에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데 어머니 가슴과
어머니의 생명의 이렇게 탯줄과 우주를 상징하는 어머니의 자궁과 우리들의 자궁이죠. 예, 이런 생명들을 그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이제 선들을 따 나가는데, 이런 선들을 따는 데 있어서 과감한 동양의 필법이 물론 오묘한데, 그 오묘함도 때로는 약간 거칠고 선이든 면이든 구애받지 말고 자유로워야 된다. 밑작업 위에 선을 그려 놓으니 점점 그 형태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죠? 이 작업에 제가 많은 것들을 담아요. 뭐 구름도 그리고 달도 그리고 해도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또 이 속에 또 많은 사연들을 또 담죠. 박화백의 그림에는 자연 소재의 영원성 그리고 형태의 이동성을 모티브로 다양한 사연을 녹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꼼생꼼생 그리면 작품이 재미없어요. 저는 자연인처럼 정말 과감한 필력을 갖고 있고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사실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면 즉석에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구겨버려요.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구겨버려요. 다. 완성시켜 놓고서. 너무들 놀래 하세요. 아니, 왜 그림을 다 구기냐고.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큰, 제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을 보여드릴게요. 한지는 절대로 찢어지지 않아요. 꼭 천 같죠, 천. 응?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종이에다 그린 것 같지가 않고 어떤 이런 천에다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종이가 결국은 천처럼 이렇게 펴져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피죠. 자, 이렇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먹과 종이가 결합이 돼서, 그리고 이렇게 구김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평범했던 작품들이 이 구김을 통해서 입체화돼요. 작품들이. 이렇게 완성된 박수복 화백의 즉석 작품. 특히 이렇게 한지에 그린 작품은 작년 미국 이베이에서 5만 달러에 팔렸다고 하니 예술적인 가치로도 충분하죠. 다음으로 박화백이 우리를 안내한 곳은 23년간 정신과 몸을 수련하고 있다는 곳인데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내민 것은 바로 차입니다. 차로 정신과 몸을 수련한다니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 서양의 그 관념적인 미술과 그다음에 동양의 개념적인 미술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또 동양인이고 또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경계는 없지만 그래도 각자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색깔을 가장 이렇게 잘 합축적이고 또 저를 잘 거름할 수 있는 것이 이 차 생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밤에 그림은 절대 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많은 후배들이나 선배들한테 얘기하지만 가능하면 자기 관리를 잘해서 작품을 해야 된다. 그림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술품이잖아요. 그 예술품은 누군가에게 좋은 기운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부터 어쨌든 간에 마음 공부를 충분히 해서 작업을 임했을 때 그 작품이 어디 시집을 가서도 좋은 에너지를 발현시킨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수신을 잘해서 작업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죠. 그의 말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벽장을 가득 메운 닭이들. 차 한 잔이 그에게 주는 위로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이 서산이라는 곳에서 제가 작업을 한 20년 가까이 했고 10년은 산속에서 수행자처럼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하고도 단절하고 이제 먹 하나 또 붓 한 자루에 그다음에 버리는 폐지도 이용하고 또 자연이 다 소재니까 그런 소재들을 갖다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한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오로지 이제 고요한 속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 이제 뭐가 좀 보이더라. 아, 그래, 내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에너지를 전달해야 될 건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깊고 깊은 산골에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데 반드시 벌은 찾아온다. 아, 그 꽃 한 송이가 숨어져 있는 산속 어느 그늘 속에 있다 해도 그 향기 따라 찾아가는 벌은 반드시 있긴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작품하는 데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하면 반드시 그 꽃나비는 날아올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서양을 넘나들며 경계를 허무는 작품을 만드는 박화백의 과감함은 차로 다스려진 마음 수련에 있었습니다. 가을이 내려앉은 해인미술관의 풍경을 뒤로하고 박화백이 분주하게 작품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작품의 소재가 한지가 아니네요. 나무 위에 그림을 그려 색을 입힌 것 같은데요. 박화백의 자유로움이 작품의 소재에서도 가감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 위에 뭐 하시는 거예요? 나무, 오래된 고제를 불로 이렇게 임두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태워가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저는 이렇게 평면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입체에다가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제가 이 어머니라는 소재를 만나면서 어머니 하면 어느 장소가 굉장히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유년 시절에도 저희 어머니가 항상 부엌에 가서 맛있는 반찬을 해주시고 밥을 해주시고 또 고구마를 쪄오실 때마다 되게 궁금했어요. 아, 저 속에는 뭐가 있을까? 정말 보물 같은 창고였어요. 그런데 제가 유년 시절이 지나고 나이가 철이 들면서 어머니의 부엌은 결국은 그 어머니의 삶이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희노애락, 또 어머니의 굴진 그 인생살이, 또 때로는 자식들로 남편으로부터 얻었던 그 사랑 이야기, 이런 모든 인생의 스토리가 그 부엌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우리 어머니들이 어디에서 계셨을까? 그게 부엌이었고 그 부엌의 문짝들, 또 선반들, 차단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전국을 다니면서 수거를 했어요. 이 나무 결들이 우리 어머니의 피부처럼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인내하면서 살았던 그런 피부처럼 아주 거칠고 억세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어머니들의 고난과 그들의 삶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침을 놓듯이 작업을 하면서도 옛 어른들, 우리 어머니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해요. 정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자랑 같지만 그 세계적인 글로벌 이베이 경매에서도 제가 작년에도 작품을 좋은 세계인들이 제 작품을 사랑해줬고 올해도 이제 이렇게 많이 런칭이 됐어요. 오래된 나무 위에 인두의 열을 이용해 화각 기법을 사용해 만든 일명 가이아의 작품들. 박화백은 어머니에게 영감을 받은 작품들이 유독 많은데요. 강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를 어머니의 모성에 빗댄 박화백의 표현력은 역시 세계에서 인정받는 예술인이라 가능한 것이겠죠. 다음날 아침, 어디론가 바쁘게 이동하는 박수복 화백. 그가 도착한 곳은 한 대학교였습니다. 우리 한서대학교라고 해서 이 서부권의 유일한 종합대학인데요. 이곳에 예술인문 노브레스 과정이라고 우리 학교에서 최고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인문 예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에게 14분의 강사진을 모시고 한 6개월 과정으로 공부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주임 교수를 맡고 있고요. 지금 이 커리큘럼을 만든 지는 이제 1년 차 돼가고 있는데 이번 이제 2기생들이거든요. 그래서 2기생들도
아주 훌륭한 분들을 많이 모셔서 이번에 이렇게 이 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작업을 하는 거랑 뭔가 가르치는 거랑 어떤 작업이 더 좋으세요? 아, 저는 당연히 제가 붓을 잡고 그리는 사람이라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좋고요. 이 과정은 사실 많이 어렵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을 만난다는 게 힘들고 또 그 가교 역할, 소통의 공간을 만든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과 예술적 소통을 하고 싶어 예술 인문 노블레스 최고위 과정을 만들었다는 박수복 화백. 그의 새로운 도전이 기대되는데요. 이쪽으로 이쪽. 네, 알겠습니다. 저 앞에 잘 해놨습니다. 이미 일기를 수료한 학생들과 이제 2기를 시작하려 모인 학생들. 모두 박화백에게 가르침을 얻기 위해 모인 건데요. 눈물 나게 고마운 날입니다. 제가 서산에 와가지고 제일 기쁜 일이 있다면 여기 계시는 귀하신 분들과 함께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겸손해도 더 빛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문 노블레스 과정은 보이는 교육이 아닌 자기를 숨기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또 1기 선배님도 계시고 또 2기 우리 새로 오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3기, 4기 앞으로 계속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겸손하고 자기 안으로 가다 보면 우리 2기, 3기 앞으로 정말로 한서대학교가 석사, 박사, 학부까지 다 있지만 정말 이 최고의 과정에서 공부하신 우리 어른들은 이 사회 모범, 우리 학교의 최고의 모범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네. 박수복 화백과의 만남을 마친 학생들. 첫 만남은 어떠셨습니까? 명성이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하셔요. 그걸 첫 번째 덕목으로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늘 존경하는 마음이 있죠. 지역에서 이런 예술의 그런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인문 교양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분이 정말 그 대도시 어떤 분 못지않게 뜨거운 열정으로 애쓰시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양과 서양을 나누지 않고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현하고 있는 박수복 화백.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아티스트인데요. 진짜 예술인을 함께 찾아 떠날 박화백님. 앞으로를 기대하겠습니다. 나무의 그 따뜻한 성질을 만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꼭 나의 어머니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무에다 하고 있는 이 화각 작업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 100점 정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100점을 하면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순회 전시를 하고 그들에게 그 따뜻함을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꼭 그렇게 하려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작품에 녹이는 박수복 화백의 따뜻한 시선이 여기까지 잘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박수복 화백이 관장으로 있는 충남 서산 해인미술관은 저도 시간이 날 때 꼭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화백님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어지는데요. 자, 어느새 깊어진 가을을 뒤로하고 겨울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탑클래스는 오늘보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풍성한 이야기 들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